반갑습니다, 청년 여러분.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러시아 과학 기술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드릴 김상환 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나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러시아 과학 기술의 흔적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19세기 후반부터 고등교육기관이 늘어나고 새로운 공업이 발전되면서 시대의 제약을 풀어헤치는 눈부신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 과학 기술자와 잘 모르지만 대단한 업적을 남긴 발명가 몇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멘델레프는 원자량과 원소의 성질을 연구하여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큰 업적이지만 주기율표의 어떤 자리에 마땅한 원소가 없을 때는 그곳을 빈칸으로 남겨두고 그곳에 들어갈 원소의 성질을 자세하게 예언했습니다. 그의 생애 중에 칼륨, 스칸듐, 게르마늄 세 원소가 발견되어 그의 예언이 적중되면서 그는 세계적인 화학자로 인정받는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 파블로프, 이분은 개로 유명하신 분이죠. 음식에 대한 개의 반응을 연구하여 조건 반사 분지를 규명함으로써 생리학 이론과 실험, 나아가 심리학에 큰 공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로디기는 탄소봉을 필라멘트로 사용해서 백일등을 에디슨보다 무려 7년 앞서 발명하고 러시아와 영국에서 특허를 내므로써 실제로 세계 최초의 백일등 발명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포포프는 마르코니보다 앞서 무선 라디오를 발명하고 세계 최초로 무선 전신을 보내는 데 성공하여 인류의 통신 방법에 획기적인 길을 열었습니다. 러시아는 매년 5월 7일 무선 통신의 날로 정하고 그의 공적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디긴과 포포프의 발명은 당시에 너무 앞선 까닭에 실용화되지 못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도 러시아 과학자들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블라지미르 저보리키는 러시아 지도교수의 연구를 이어받아 1919년 미국으로 건너가 불호환관을 이용한 최초의 전자식 텔레비전 시험 방송에 성공해 TV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코르스키는 최초의 헬기를 개발해 성공했습니다. 이분도 미국에서 시코르스키 항공을 설립해 지금도 민간 헬기와 블랙호크 같은 군사용 헬기도 만들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통령이 타는 전용 헬기도 이 회사의 기종인 슈퍼호크라고 합니다. 바소프와 프로홀로프 박사는 레이저 분야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물리학 분야 중에서 광학은 거의 완성된 학문으로서 새로운 연구가 나올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이저의 출현으로 인하여 광학은 교과서부터 다시 써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양자전조학이라는 새로운 물리학 분야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알프로프는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토대를 마련한 공로로 21세기 첫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핸드폰과 위성통신 그리고 CD와 DVD 플레이어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이런 공로를 인정한 스웨덴 왕립학술원은 노벨상 시상식에서 알프로프가 없었다면 위성통신을 통한 도시간의 통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러시아 컴퓨터 공학자 펜트콥스키는 당시 최고 수준인 32비트 기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최초로 개발, 지금도 슈퍼컴퓨터 개발사에서 한 획을 긋는 탁월한 설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도입해 러시아는 엘브루스 1과 엘브루스 2라는 슈퍼컴퓨터를 미국보다 15년 이상 앞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인텔이 비슷한 수준의 펜티움 프로 프로세서를 세상에 처음 선보인 것은 펜트콥스키가 수석 개발자로 인텔에 합류한 이후인 1995년에야 가능했습니다. 인텔의 펜티움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펜트콥스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 과학자 안드레 가임 교수와 노브셀로프는 스카치 테이프와 연필로 그래핀 분리에 성공해 많은 과학자들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핀은 흑연 속에 있는 탄소 원자가 결합된 육각형의 많은 층 가운데 한 층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분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요.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실패를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핀은 강철보다 200배의 강도를 가지며 구리보다 10배의 열 전도성과 100배의 전기 전도성을 갖고 있는 특성으로 꿈의 신소재라 불립니다. 핸드폰,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인도 다이아몬드와 같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은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들을 우리 기업들이 잘 활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한 예로 집집마다 있는 김치냉장고 개발의 숨어있는 이야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는 러시아와 과학기술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사용이 가능하고 선진국들이
우주 개발을 독점하기 위해 절대로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나로 발사 성공으로 우주 선진국 모임인 스페이스 클럽의 11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지금은 우리의 자체적 기술로 달 탐사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도 우리 군의 전력 전관과 무기 체계 고도화에 크게 일조하게 됩니다. 불곰 사업으로 도입된 러시아 최신 탱크와 장갑차는 현재 우리 육군의 주력 탱크인 K2 혁포 탱크와 K21 장갑차 개발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AI,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중심으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러시아 얀덱스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중이며 중소벤처기업들도 러시아 기술을 활용해 미국과 유럽,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최신 의료기기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 정책으로 한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스타트업 공동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술 혁신 협력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며 우리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기업가 중에서도 러시아 출신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르게이 브린은 러시아에서 태어나 모스크바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 후 랠리 페이지와 함께 구글을 창립하여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파벨 두로프는 검열을 허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할 수 없게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이 담긴 텔레그램 메신저를 개발하여 현재 전 세계 1억 명이 사용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메신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전과 같은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러시아를 떠오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들입니다. 개인 사이에서도 먼저 상대를 잘 이해하고 친해져야지 함께 일을 할 때 시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러시아가 한국인의 무비자 제도를 만든 이후 인적 광내가 계속 증가되어 작년에는 무려 70만 명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경제나 기술에 있어 상호 보완적인 국가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이웃으로 러시아를 바라볼 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